오늘은요, 음, 부어스예요, 부어스. 부어스가 상당히 좋은 기사를 많이 내놔요. 부어스. 부어스, 2026년도 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한국 K9 자주포가 이렇게 변화하자 전 세계가 놀랐다라는 기사예요. 한국 K9 자주포가 그렇게 유명한지, 참,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네요. 전쟁이 시작되면 전차부터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해봤다. 적 전차를 어떻게 부술지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왔다. 한국이 북한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가진 선택지는 분명하다. 포를 올렸던 K9 자체 위에 전장을 통째로 잠그는 지뢰살포 전력을 얻는 구상이다. 전차와 같은 기동력을 가진 플랫폼이 수십 분 만에 진입로를 봉쇄한다. 전차가 오기 전에 전쟁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고 방어다. 바로 전장을 구성할 시간이 지배다. 그러니까 먼저 지뢰밭을 만들어서 그 전차가 수습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정지의 가치. 달리지 않고 탱크가 정지했을 때 K9 자주포가 갖다 쏴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4년차 이후 서방 군사 보고서 등에 공통으로 지적되는 수치가 하나 있다. 러시아 전차 손실의 약 55%에서 60%가 직접 타격이 아니라 정지 이후 파괴된다는 점이다. 그럼 왜 정지가 될까요? 그 지뢰 때문에 정지되는 거예요. 즉 전차가 즉각 격파된 게 아니라 대전차 지뢰나 장애물에 멈춘 뒤에 드론과 포병 유도 무기에 노출돼 파괴됐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느 걸 파괴시킨 게 아니라 멈췄을 때 파괴시켜버린다. 전차가 멈추는 순간 전장의 주도권은 공격자에서 방어자로 넘어간다. 방어하던 사람한테는. 폴란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화력을 늘리는 대신에 멈추는 지점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러시아군이 지대를 돌파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수시간이 길게는 하루 이상이다. 지뢰밭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30분 만에 1.8km 장애물 지대 형성, 장애물을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폴란드가 공개한 궤도용 지뢰 살포 차량의 전략적 재원을 보면 이 시스템은 한 대가 최대 약 608의 대전차 지뢰를 탑재한다. 6개의 발사 모듈을 통해 지뢰를 살포하면 한 번 전개로 약 1.8km 길이 180m 폭의 장애물 지대를 형성한다. 면적으로 한 사람은 약 32만 제곱미터다. 이 작업이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알려져 있다. 30분 만에 그냥 지뢰발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고정 진지가 아니라 가동 플랫폼이란 점이다. 궤도용 자체 덕분에 도로가 아닌 농지나 숲에서 동일하게 전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나토 증원군이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지연 시간은 약 72시간으로 평가되며 지뢰 살포 전형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이다. K9 자체가 선택된 이유는 산업과 숫자다. 참 자랑스러워요. 왜 폴란드는 독일이나 미국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의 K9 자체를 기반으로 이 전력 구성했을까? 답은 산업과 숫자에 있다. K9 자체는 이미 폴란드에서 수백 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현지 조립과 정비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부품 공급망도 안정되어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초기 교육 비용과 정비 인프라 구축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동일한 궤도용 플랫폼을 신규 도입할 경우 초기 운영 준비 비용만으로도 대당 수십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반면 K9 자체는 이미 검증된 내구성과 출력 여유를 갖추고 있다. 기본 중량 약 47톤의 자체는 포탑 대신에 지뢰 살포 모듈을 얹었을 때 구조적 여유가 충분하다. K9에다 그걸 구조로 지뢰밭을 만드는 걸 해놓고 나서 그냥 쏴버린다는 거죠.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는 K9 플랫폼. 이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복사해서 베낄까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K9은 이제 자주포 기반이 아니라 다목적 전장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탄약 운방, 지휘 통제, 공병 그리고 지뢰 살포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파생 수출을 만들어낸다. 자체 하나가 여러 전력으로 분화되면서
유지비, 개조, 업그레이드 시장이 함께 열린다. 베트남은 K9을 남중국해 방어 임무에 직접 투입할 계획을 세웠고, 필리핀은 브라모스 초음속 대비 미사일과 K9 조합으로 연방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 브라모스가 가적 대형 전함을 저지하는 창이라면 K9은 상륙전과 수송선을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 말레이시아도 포병 현대화를 다시 추진한다면 K9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동안에 저기 중국 것을 많이 썼는데, 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인도하고 싸우다가 그게 뭐 비행기라든지 이 포탄 자체 방산 무기가 여러 가지 실망을 줬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쓰다가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뭐 미국산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으로 지금 몰리는 거예요. 폴란드 전장을 잠그는 기술을 공급자로 부상한 한국. 폴란드 선택은 방어 무기 강화가 아니라 전쟁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플랫폼이 있다. 전차가 오면 끝내는 전쟁이 아니라 전차가 오기 전에 계산이 끝나버리는 전쟁. 이 계산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공한 나라 중 하나가 지금 한국이다. 나라에서 국고가 비지 말고 좀 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인이 문제죠. 그리고 국가도 성남시나 경기지사 때처럼 갖다 후임들이 빚잡지 빚 갚느라고 허리히면 안 되겠죠. 국고를 잘 관리해야 돼요. K9의 해외 수출 단가는 약 60억 원 선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팔라딘 M109A7보다 저렴하며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더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국산 화율이 80% 이상 달성해 부품 조달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해외군이 매력을 느끼는 요소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팔아먹은 그 방산 무기에 대해서 그 나라가 뭐 이렇게 이란이라든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그 부품을 안 줘버려요. 그럼 비행기 샀다가 부품을 안 줘버리면 그 비행기는 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유명한 뭐 F-16인지 뭐 그 유명한 그 비행기인지 그걸 사다가 놓고는 그것을 쏴야 되는데 적기를 놓쳐버려요. 그걸 자기 혼자 쌀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사왔는데 미국한테 이거 싸도 돼요 하고 허락을 맡는데 허락 맡고 나면 이미 적기는 자기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부 뭐 탱크라든지 모든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 전투기를 사가지고 와서는 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란 같이 미국하고 틀어져 버린 나라는 그쪽에서 비행기를 샀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을 안 팔아요. 못 준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국산화율이 80% 이상 달성해 부품 조달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해외군이 매력을 느끼는 요소다. 한국에서 파가면 자기 거죠. 그리고 부품이 고장났으니까 주시오 그러면 그냥 주지요. 우리 한국은. 그리고 자기가 쏘고 싶은 때 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무기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한국은 포병 강국을 넘어 이제는 미래적 설계구로 올라서고 있으며 전장의 시간 지배를 위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참 이 정치인들이 국가 경제 이걸 좀 잘 정리해서 국가 빚쟁이 만들지 말고 좀 국가 창고를 좀 비워놓지 말고 잘 채우고 또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지금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 기업들은 칭찬할 만하죠. 오늘 부어스 한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한국 K9 자주포가 이렇게 변하자 전세가 놀랐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